지금부터 불기 2560년 8월 28일 연화정사 제2차 열린불교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 대중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으니 앞에 법요집 106쪽 또는 앞에 TV 화면을 참고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제보사랭 신반야 바라밀다 시주견옹계 공도일체고엠 색불이 공공불이 세색즈시 공공즈시 세수상행식여부여시 사리자 시잼 불생 불멸 불고 부정 부중 불감시고 공중 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세 성량 미초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겜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영무득이 무소득고 보리설타의 반야바라밀담 무가엠 무가에고 무유공포원리 전도몽상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고등 다라 삼야 삼보리 고지반야 바라밀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 상주 시무 등등 주능제 일체관 불어고설반야 바라밀다 주즉설주아라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지 삼바하제 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 삼바하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지 사바. 이어서 정근 및 보시 축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법요집 89쪽 또는 앞에 TV 화면을 참고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영삼불멸 학수상존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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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용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이어서 3기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법요집 581쪽 또는 앞에 TV 화면을 참고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연화정사 열린불교 특별 강연에 강연자로 모시게 된 김명기 박사님에 대한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박사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스프링필드 하스피털 센터에서 36년간 정신과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셨으며 현재 볼티모어에서 외래로 정신과 환자를 진료하고 계시고 동양정신문화연구회 회장으로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민 생활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지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김명기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 서게끔 해주신 부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불교 신도가 아닌 걸 아시면서도 저를 이 자리에 오게끔 해주신 우리 연화정사 스님들과 그 신도들께 그 너그러운 마음에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것이 종교인의 참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이민 생활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유명해지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를 그냥 실천하십시오 하면 끝나는데 그래도 여기 준비하신 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신과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최대 목표가 뭐냐? 마음의 평안과 행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 내용보다도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행복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 그런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로 행복한가?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지속적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은 작년보다 더 행복한가? 5년 전보다 더 행복한가?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은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러면은 나는 정말로 행복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행복이 뭐고 다 집어치우고 어영부영 그냥 사는 게 어찌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내용도 중요한 것보다도 한번 우리 인간의 최대 목표인 행복을 가지고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임의 또 취지도 있고 오늘 또 제목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독일의 그 헬만 헤세라고 하는 분들이 그 쓴 시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헬만 헤세는 사실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개신교 집안인데 그분이 졸업은 안 했지만은 신학대학까지 갔는데 그렇지만 이분이 동양 정신, 동양 사상에 아주 심취했던 분입니다. 제가 사실 2월 달에 독일을 다녀왔는데 재미난 걸 봤어요. 그 어느 집에 갔더니 불상이 거기 있어요. 불상이. 참 이상하다 해가지고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 불상이 내면 주인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간 곳이 바로 어딘가 하니 칼브라고 바로 헬만 헤세가 나고 그 사람이 거기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잘 모르지만은 이 헬만 헤세가 여기서 났고 자랐는데 그분이 그 불교하고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시다르트라고. 그걸 썼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여기 불상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네들보다 내가 더 잘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다른 집에도 불상 있는 집이 많대요. 그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더 좀 알아보려고 박물관을 갔더니 박물관이 겨울이라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 보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이 헬만 헤세의 시가 우리 이 모임하고 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 헤르만 헤세는 노벨상까지 탔습니다. 노벨상도 타고 그분이 아주 어머니나 부모나 외가 때까지 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그런데도 그 온갖 도덕, 온갖 계명을 갖고서도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다네. 그것은 스스로 사람들이 행복을 만들지 않는 까닭이다. 인간은 선을 행하는 한 누구나 행복에 이른다. 스스로 행복하고 마음속에 조화를 찾는 한,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한, 사랑은 유일한 가르침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단 하나의 교훈이네. 저 다음에 이제 제가 골자가 나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단 하나의 교훈이자 하고서는 예수도 부처도 공자도 그렇게 가르쳤다네.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 그의 영혼, 그의 사랑하는 능력이라네. 제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분이 그 독일에서 나오고 기독교 신자인데 그 시를 쓰는데 예수, 부처, 공자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모임이 그렇지 않나 지금 여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장소가 절이고 사실 오늘 보니까 동양정신문화연구회에서 많이들 오셨는데 동양정신문화연구회 나오시는 분들이 대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그분들이 기독교 교회로 나가셨지만 오늘도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고 동양정신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공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쓴 게 보니까 바로 그 헤르만 헤세가 예수, 부처, 공자를 다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 모임하고 이 시가 딱 들어맞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행복하죠. 그러면은 인간이 왜 행복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인간이 행복하려고 하는 거는 본성이랍니다. 본성이고 이 헬만 헤세에 의하면은 이건 우리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은 인간이 추구하는 거는 행복 달성,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전 우리 스승님을 여기 모시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 조금 떨리긴 하지만은 제가 공자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술이 부작. 그러니까 공자가 굉장히 겸손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는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옛날 걸 풀이한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실력도 못 됩니다. 사실은 풀이하는 게 아니고 퍼즐 부작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퍼즐 여기서 조금 따고 저기서 조금 따고 조각조각 붙여다가서 제가 그 퍼즐 같이 맞춰놓은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민 제목이 그겁니다. 이민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는 지혜.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궁극의 목적이 행복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실 때 그 표현은 다 다릅니다. 뭐 아들 교육이니 뭐니 어쩌고저쩌고 알지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올라가 보면은 행복을 위해서 온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 모두 행복하냐 이걸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따질 때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냥 분류하면 재미가 없어가지고서는 제가 시를 가지고서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민을 왔는데 적응하지 못하고서 금방 보따리 싸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살다가서 지겨워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또 여기 살긴 살지만은 그냥 행복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칼부세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옛날에 산 너머 언덕 너머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아, 남 따라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바로 이민 생활에 첫째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직접 봤습니다. 저 집에도 그런 사람이 왔는데
준비도 없이 와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가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요 시를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맞는데, 뭔가 하니,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그래서 남 따라 나도 이민 갔다가 눈물만 먹고 돌아왔네. 사실 지금요, 행복하지만은 행복을 포기하고서는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아니더라도 아예 파산이 돼가지고서는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정신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직접 제가 치료도 해보고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행복을 못 찾고 포기하지도 않고 그 중간층이 있습니다. 뭔가 아니 아직도 이 행복을 찾으러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헤매는 사람인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시를 보니까는 양주동 그분이 쓴 시가 여기에 굉장히 맞더라고요. 양주동 그 시는 원래는 그대라고 되는가 그대 속에 제가 행복을 집어넣습니다. 제가 그 시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여행고 하니 산 넘어 물 건너 내 행복을 찾으러 길 떠났노라. 행복이 있는 곳 산 밑이라기에 내 산길을 돌아 멀리 오노라. 행복 있는 곳이 바닷가라기에 내 물결을 헤치고 멀리 오노라. 아, 이뤄진 행복을 찾으려 이름 모를 이 마을에 헤매노라. 행복을 찾으러 지금도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주위에 몇 사람 있습니다. 보면은 이거 안 되니까 저거 하고 저거 안 돼 이거 하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제대로다가 뭐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주위에 보면은 행복이고 뭐고 그냥 그런 대로다가 하루 벌어 하루 살고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우리나라 어느 사투리인지 모르지만 어영부영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이 뭐 그냥 어영부영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그 독일의 게테 선생이 충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그 행복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내가 충고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게테 선생이 무슨 충고를 하는 거 아니? 이런 시를 가지고 충고를 합니다. 너는 자꾸 멀리만 가려느냐? 보라 좋은 거란 가까이 있다. 다만 내가 잡을 줄만 알면 행복도 언제나 거기 있나니. 이 시가 상당히 철학적인 시고 어떻게 보면은 불교하고 관계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은 행복도 바로 내 안에 내 곁에 있는데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개 사람들 보면은 이러면 내가 행복하겠는데 사실 행복이라는 거는 자기 속에 자기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거를 멀리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그 히말라야라는 거기에는 이 사양노루라는 게 있어요. 사양노루.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양노루는 뭔고 하니 노루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그 액랑에 아주 향기로운 향내 나는 그 주머니가 있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보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향기가 나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를 찾으려고다가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천지사방을 돌아다니는데 없죠, 그게. 자기한테서 나오는데. 그걸 찾으려고 헤매다 나중에는 그냥 낭떠러지 같은 데 가서 떨어져 죽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진리라든가 행복이라든가 모든 게 우리가 깨닫기만 했는데 그 깨닫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냥 깨닫는 사람한테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물이 99도에 있을 때는 1도만 올리면 탁 끓는데 그 물이 30도, 20도 있을 때는 그 끓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조금만 그냥 그 힌트를 주면은 탁 깨닫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는 죽어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준비된 사람들한테 진리를 깨닫는 게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는 그 길바닥에 그 돌멩이 같이 흔한데 사람들이 엎드려서 죽진 않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복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서 결국 찾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시로다가 이제 제가 여기 썼는데 이건 누군가 하니 우리 그 동양정신 문화가 처음에 시작할 때 노자의 도덕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시를 누가 쓴 거 하니 도교 학자인 그 대이라는 분이 썼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즉 봄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종일 봄을 찾아도 봄을 얻지 못하고
집신발로 산꼭대기 구름까지 두루 밟았네. 돌아와서 문득 매화꽃 밑을 지나니 봄은 벌써 가지머리에 와 있더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즉 우리나라 속담에 어분 애기를 3년 찾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물도 결국은 다른 데 찾지 못하고 어분 애기를 결국은 돌아와서 자기 등에서 찾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냥 요건 총론으로다가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의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민 와가지고서는 적응 못해가지고서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 두 번째는 아직도 행복을 찾으려서 헤매는 사람. 헤매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나은데 아예 포기를 하고서는 그냥 어영부영 사는 사람들이 많고, 세 번째는 드디어 행복을 찾은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오신 분들은 행복을 다 찾은 것 같은데, 행복을 찾으셨다면 제가 숙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완벽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하려고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왔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기 정착을 해가지고 행복을 찾아야 되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서 우리 민족의 내 자신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체성이라는 무언가 하니 나무로 말하면 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민족의 뿌리, 내 자신의 뿌리가 없으면은 여기 와서 적응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요거를 제가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도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정체성이라는 게 있을 때 자부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실제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한 20-30년 전에 뉴저지에서 정체성에 대한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그 예를 세 가지 들겠습니다. 거기서 직접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와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고등학교 2-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실망을 한 게 자기한테 사람들이 영어를 묻는다니까 어디서 왔느냐? 영어로 말하면 where you from 그랬겠죠. 그러니까 I'm from the New York. No, where you from? 아니 내가 뉴욕에서 왔다는데 또 묻거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묻는 거는 자꾸 물어서 우리 부모가 어디서 왔다는 거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 질문이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자기는 미국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미국 사람이 볼 때는 자기를 미국 사람 보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을 본다니까 실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미문을 오더라도 서구 사람들은, 백인들은 3년만 되면 완전히 미국에 동화가 됩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는 동화가 돼도 얼굴이 틀리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줍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3년이면 다 없어져요. 근데 한국 사람은 안 됩니다. 왜? 얼굴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고민을 했죠.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난 한국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이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왔어요. 그 두 번째 경우를 하나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은 큰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 그 세계가 좀 시끄러워요. 그러고 뭐 쓸데없는 루머가 많이 들어오고 남 흠담하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들어오니까는 싫거든.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 없는 데 가서 사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시카고로 갔어요. 시카고로 가서 이 사람이 정말로 사업을 크게 잘했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못 되겠지만은 미국에서 한국 사람 치고서 아마 가장 큰 사업을 한 사람 하는데, 거기는 워낙에 기업을 잘하니까는 아이비리그 출신들, 미국의 그 명문 대학 출신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장이죠. 물론 사장인데 하루는 자기가 관계하는 회사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큰 파티를 열었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 자기가 회사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 뭐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 출신이고 와서 곱실곱실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잘했는데 파티장에서는 자기를 피해더라는 겁니다. 피해가지고서는 전부 수술 피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실망을 했죠. 근데 내용은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밥 먹기 위해서 내 밑에 가서 일을 하지만은 여기 와가지고서는 다른 동료들이나 우리 식구들한테 내가 그 한국 사람들 그 노랑 땡땡이 밑에서 일한다는 걸 보여주기 싫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를 집에 와가지고서는 밤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내가 뭐냐? 정체성이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 오더라도 이제 그 인간관계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이제 느낀 건 뭔가 하니 프라이머리 릴레이션십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관계, 펑셔널 릴레이션, 그거는 사업, 그러니까 업무상의 관계와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느낀 건 아하, 이 사람들이 업무적인 관계는 나오고 있지만 인간관계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선 이 사람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한 거죠. 근데 미국의 그 어느 도시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미국 사람하고 일본 친구하고 아주 친한 소위 말로 중마고우죠. 중마고우인데 둘이 공부를 잘해가지고서 둘 다 하버드에 들어갔어요. 하버드에 들어가는데 하루는 미국 친구가 그 이제 일본 친구한테 하이 프랭, 내가 오늘 파티에 초청을 받았는데 너 나하고 같이 가지 않을래? 좋다고. 근데 파티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이 미국 친구가 일본 친구를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친구가 하는 거니? This is my Japanese friend 프랭크를 했다고. 거기서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 자기는 미국 사람인데 거기다가 일본 사람을 집어넣더라고. Japanese 프랭크 그랬다고. 아니, 난 미국 사람인데 이건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그 친구가 파티가 먹고 거기서 고민을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물었더니 그래, 너는 이민 3대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이건 내 정체성이 뭐냐 해가지고서는 하버드 목사 집어치우고 동경대학에 가서 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서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바로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미국에 살더라도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태인 예를 들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소수는 항상 다수에 흡수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민족이라든가 소수는 항상 다수에 흡수돼 가지고서는 흔적이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인류 역사에서 소수가 사라지지 않고 다수를 지배한 건 유태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한때는 뭐 지금은 조금 달라졌겠지만은 유태 민족이 사실은 세계 인구의 1%밖에 안 됩니다. 1%밖에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세계 정신 세계를 100% 유태인이 지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25%입니다. 그리고 칼 막스 공산주의가 25%입니다. 그러면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25%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아인슈타인 과학 20% 믿습니다. 그러면 전부 유태인 아닙니까? 유태인들이 세계 정신세계를 100%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한마디로 딱 하면은 유태인들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정체성이냐? 선택된 백성. 그래서 제가 이 정체성을 강조를 하는데, 근데 우리 한국 동포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쉬우냐? 저는 항상 9월 달에 되면은 벌티모어나 워싱턴에서 이 한인들 페스티벌이라 해가지고 신문에도 뭐 그냥 전면에 광고 컬러로 나오는데, 가만히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상하더라고. 그게 거기에 프로그램 보면은 그 다음 주가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인데 개천절에 대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정체성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하고는 우리는 단군 조선부터 시작이 된 한민족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분명 아시는, 제가 한번 그런 걸 했어요. 어디 가서 제가 손들라고 그랬어요. 단군 조선이 신화냐 사실이냐 그랬더니 반반이더라고요. 반은 신화래요. 반은 이게 사실이고.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단군 조선은 실화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인데, 역사적인 사실을 누가 증명을 하고 누가 확인하냐면 일본 사람들이 증명을 한 겁니다. 일본 사람은 누구냐? 동경제국대학 한국학과가 그걸 증명을 했답니다. 왜 증명을 하느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침략을 하려고 보니까는, 그러니까 한국을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아이고, 이게 한국이 단군 조선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걸 따르면 자기네들보다 역사가 1000년인가 얼마가 앞서갔거든요. 앞서가니까는 자기보다 역사가 유구한 나라, 자기보다 과거의 역사가 있고 훌륭한 나라를 쳐들어가려니까 양심이 꺼리니까 거기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일본이. 무슨 아이디어를 낸 거 아니? 야, 단군 조선은 신화로 바꿔버려라. 신화로 바꾸니까는 자기네 역사가 앞서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들은 것만 얘기하지 사실은 참 역사학자가 아니까 모르기 때문에 좌우간 우리의 그 정체성은 단군 조선부터 홍익인가부터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정체성이 있다면은 제가 또 참고로다가 우리 그 미국의 우리 이민 역사는 얼마 안 되지만은 저쪽 카자흐스탄이라는 데가 이민 3세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민 3세가 쓴 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민 3세가 교포 3세 이름은 스타니슬라브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뭐라 쓴 거 아니? 거기는 한민족을 고려인이라 합니다. 고려인들의 이름이 없어졌다. 짧은 성만 우리에게 남았다. 여전히 우리 전통 음식은 맵디 맵고 지난날에 대한 물음에 할아버지는 그저 침묵할 뿐. 결국 정체성이 없고 거기서 3대에 남은 거는 그냥 전통 음식의 매운맛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성에 좀 관심을 두고 한국에서도 좀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지 않나, 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체성을 가지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미국 문화에 적응을 해야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손자병법에 다 아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싸움에 나가도 이렇게 위태롭지 않습니다. 이것도 여기도 통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여기 왔으면은 미국 문화를 알아야지. 미국 문화를 알고, 그러면 미국 문화를 모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로마 가서는 로마인 같이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직접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직접 겪은 얘기만 몇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꽤 오래 전에요. 제가 맡은 병동에 한국 여자분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해서 들어왔다 그랬더니 자기 이제 그 남편하고 문제가 많아요. 남편이 무슨 남편인 거 아니? 저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유교 전통 집안에서 살아왔답니다. 대대로 유교 전통 집안이랍니다. 지금도 여자분이 한국 밥상 있지 않습니까? 한국 밥상에다가 그 한국식으로다가 음식을 차려다가서는 다 갖다 바쳐야 된답니다. 남자는 손도 깐딱 안 하고 갖다 바쳐야 된답니다. 그렇게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남편하고 살자니까 여자가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는 결국 여자가 다른 계기로다가 에라이는 뭐가 내가 화학김에 좀 약을 먹었어요. 자살하려고 먹었다고 이제 그런 됐죠. 화학김에 먹은 건데 사실 정말로 죽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화학김에 먹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약을 먹었으니까 응급실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응급실에 끌려가면은 미국에서 재밌습니다. 미국에서 별별 자유는 다 있지만은 죽을 권리는 없어요. 죽을 권리는 없습니다. 근데 남 모르게 죽는 건 괜찮아. 남 모르게 죽는 건 괜찮은데 남이 있는데 절대 못 죽습니다. 그건 당장 911 하면 금방 순경해서 붙잡아가 버려요. 응급실에 갔는데 말이 잘 안 통하니까는 미국 의사들이 이거 뭐 어떻게 뭐 잘 모르니까는 그런 자살 위험 있는 환자를 보냈다가 자살하면 그 의사가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병원으로 보낸 거예요. 내가 가보니까는 참 남편이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랬어요. 내가 그럼 너 남편은 오라고 하라고 남편을 이제 오라고 했어요. 와가지고서는 지금은 제가 노 교수님한테 이 사설을 공부하기 때문에 조금 좀 유교를 알지만은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모르지만 제가 그래도 그냥 수밭 헛기로다가 사서 삼경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남편을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당신이 도대체 유교를 알면 얼마나 알고 유교 집안이 뭐냐 물었더니 그 남편이 알고 있는 모든 유교의 실력은 남전여비예요. 남전여비고. 근데 여러분들이 남전여비인데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남전여비가 한국에서 남전여비하고 미국에서 남전여비가 다릅니다. 한국에서 남전여비의 그 줄임말은 뭔가 하니 이겁니다.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이게 한국식 남전여비인데 미국식 남전여비는 그게 아니에요. 미국식 남전여비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게 한 거다. 이게 바로 미국식 그 남전여비입니다. 그 남편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내가 또 의사고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유교 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장 거기서 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서는 내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버지니아는 모르지만 전 메릴랜드에서 개업을 정신과 의사를 했는데 환자가 강제로 그건 강제로 끌어온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죽을 자는 없습니다. 의사가 그냥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환자가 들어오면은 일주일 내에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재판관이 너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환자가 아닙니다. 재판관이 판정을 내리면 그때는 정식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재판을 받기 전에 퇴원을 하면은 그 여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할 때도 정신과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장 연사라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점잖게 이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제가 보냈는데 아직까지 죽었다는 소문이 없으니까는 자살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 미국에서 조심할 게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는데 무슨 관이 그건 이제 하나의 락빌에 있는 그건 중국 여자가 끌려왔더라고요. 한번 제가 밤에 당직을 하는데 중국 여자가 끌려왔어요. 그래서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남편하고 좀 뭐 싸움을 해가지고서는 죽겠다고 그랬대요. 죽겠다고. 근데 말 조심하세요. 한국 사람은 죽겠다는 얘기를 잘합니다. 아 이거 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골치 아파 죽겠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의사가 보니까 그걸 번역을 할 때 한국 사람은 알지만 번역을 할 때 킬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 하면은 she wants to kill herself 이렇게 나오면은 의사가 더 물어보잖아요. 그만 보내버립니다. 근데 제가 당직하다 보니까는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난 저 동양 컬처를 우리가 알거든요. 그래서 보냈더니 그 자살할 것 같지 않고 보니까 남편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둘이 불러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그냥 홧김에 한번 죽겠다고 그런 거지. 진짜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당장 내일 식당을 하는 사람인데 부부가 내일 닭장 저희 중국 음식점을 해야 되는데 부인이 거기 있으면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데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래도 한국 사람이지만은 중국 사람들한테 의젓하게 교육을 시켜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죽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는 제가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맙다고 해서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는 이제 제가 긴 얘기,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할 수 없고, 그 아동학대로다가 또 한국 여자 걸렸어요. 왜냐면 조그만 애가 자기 침대에서 막 뛴다고 해가지고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법에 걸리고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컬처를 알아야 된다고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너무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하고 싶은 거는 미국이 아주 다양하고 기회가 주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왕이 미국에 오셨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하시라 그겁니다. 그러고 기회가 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조금 여기하고 관계는 없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우리가 참 좋은 입장에 있습니다. 무슨 좋은 입장에 있느냐? 어느 나라 그 문화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한국의 문화 좋은 거, 미국의 문화 좋은 거를 따가지고서는 제3의 아주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형 인간이 1이라면은 미국이 인간형이 2형이라면은 제3의 인간형을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몇 시에 시작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에는 이제 행복의 조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신과 착으로다가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종대왕께서 그 만들어주신 한글을 인용해가지고서 조금 제가 우리 정서에 맞게 꾸몄습니다. 꾸몄는데, 그냥 예를 들면은 행복의 10계명을 제가 그냥 이것저것 따다가서 꾸며봤습니다. 행복의 10계명. 행복의 10계명이 뭔고 하니, 요거를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 바로 그겁니다. 뭔고 하니, 쌍기역 9개. 쌍기역 9개, 그 다음에는 그냥 기억 하나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그냥 초짜만 해놓고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하시라고 그렇게 한 건데, 그 다음에 첫째가 뭐냐? 첫째가 뭐냐 하면은 쌍기역 첫째가 끼입니다. 끼가 뭔가 하니 이건 나쁜 말로 하면 뭐 바람기니 그런 게 있지만은
이게 끼라는 게 자기의 탤런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탤런트. 자기의 주어진 끼, 주어진 취미, 그거를 살리라는 겁니다. 죽이지 말고 살리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은 저희 이 미술을 좋아하는 아이를 부모들이 자꾸 피아노를 시킨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애가 좋아하는 거를 키워주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끼를 살리라는 거죠. 끼를, 좋은 끼를. 근데 예를 들면은 그 끼를 살려가지고서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 요번에 여러분이 아시면 그 올림픽에서 한국의 양궁이 완전히 휩쓸었죠. 한국 사람의 활 쏘는 끼가 있습니다. 그거를 살려서 양궁에서 1등한 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또 노래하는 끼가 있어요. 노래하는 거, 그 중국 옛날 그 문화를 보면은요, 벌써 몇천 년 전부터 한국 사람은 밥만 먹으면 노래를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노래하는 끼가 있기 때문에 그 뭐 케이팝이니 뭐 강남 스타일 하는 게 이게 우연히 나온 것 같지만은 사실 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근데 끼라는 건 민족적인 끼도 있지만 개인적인 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 얘기를 하나 들어보죠. 저는 축구를 잘하는 끼는 없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끼는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골에서 다녔는데 축구를 하도 좋아가지고 끝나면은 밤 그 어두울 때까지 조그만 고무공 가지고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가보니까는 야, 이건 뭐 새파란 그 잔디 구장에서 공을 가지고 노는데 그거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끼를 좀 살려가지고선 조기 축구에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담을 했는데 제가 그때 욕을 많이 얻어먹어서 왜 하는 거 아니? 아, 닥터김은 저거 의사지만은 병신 같아가지고서는 의사 축에 못 끼니까는 그 조기 축구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공찬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또 좋은데 이게 주중에 하는 거는 새벽에 나가서 일찍 들어오는데 그 시합을 하면 꼭 일요일 날 합니다. 그 일요일 나가서 그 뭐 끼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일요일 날 교회 안 나고 그거 한다고 또 야단이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끼를 살릴 때는 과감한 깡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깡입니다. 깡. 그래서 깡이 나고 깡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끼를 살릴 때는 남한테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믿음 받는 용기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끼를 살리고 자기의 취미를 살리고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은 자기 끼를 살려야 됩니다. 살 때 과단성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동양정신문화연구에서 많이 오셨지만은 제가 동양정신문화 청구할 때도 참 욕을 굉장히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덕경으로 시작하는데 도덕경이라는 게 윤리 도덕으로 아는 것까지 좋은데 도교라고 사람들이 해요. 도교는 무슨 뭐 이단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는 거 아니에요. 닥터김은 뭐 이단 뭐 도교를 믿는다며 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신과를 하기 때문에 좀 도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저를 밝히겠는데 이 연화 정사를 위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연화 정사에서 그 도른 정신과를 내려다가서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사실 제 변명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돌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신과 병원에서 정확하게 37년을 했습니다. 37년을 했는데 30년 이상 병이 아프다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말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신과 병원에 여러 가지 병동이 있는데 제일 힘든 병동이 입원병동입니다. 입원병동은 가장 심한 환자가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쳐가지고서는 자기 아버지를 도끼로 찍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는 보통 의사들이 거기 가서 일하라면은 안 갑니다. 무섭다고, 겁이 난다고. 그러나 거기 가서 몇 사람은 제가 그런 의사를 봤어요. 거기 가라니까는 사필 내고 떠나버렸어요. 제가 그런 병동에서 30년 이상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치지 않은 걸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끼를 살리는데 깡으로 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깡하면 뭐 깡패 같은 기분이 있는데 깡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깡으로 다 나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끈입니다. 끈은 뭐냐?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모든 인간관계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끈이 시줄 날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끈을 튼튼하고 잘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이 아시면 오륜상강에 다 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뭐 군주와 신하 그것도 끈, 부자간에도 끈, 다 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모든 게 끈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종교도 끈입니다. 부처와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와의 관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 여기가 이제 뭐 종교 계통인데, 예를 들면은 영어로다가 종교를 religion이라는 religion이라는 게 사실 끈을 다시 연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re라는 얘기는 다시, 그 religion이라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ligation, 그러니까는 다시 끈을 연결해 주는 게 religion입니다. 그건 문관이 신과 인관이 떨어진 걸 다시 결합하는 게 그게 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실감이 안 나지만은, 얼마 전에 존스 홉킨스에서 인간의 행복의 조건 두 개를 내밀었습니다. 뭔가 하니 첫째가 관계에서 행복이고, 두 번째는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기 오실 때 관계로 오시고 배우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 조건을 딱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하버드는 또 이것들은 약을 가지고서는 두 개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이 딱 관계 하나만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쌍기역은 뭐냐? 꼴입니다. 꼴. 그러니까 꼴이 뭐냐? 꼴값 하라는 거예요. 꼴값 하라는 건데,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특히 여자분들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미안하지만은 부모가 주신 얼굴의 유효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40년 지나서는 내가 가꾸는 겁니다. 내가 가꾸는 겁니다. 근데 한국 여자들은 뭐 미안하지만 한국에서 성형수술이 굉장히 유행되는데, 한국 여자분들 저는 TV 보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다 얼굴이 다 똑같아요. 이쁘긴 똑같은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느님이 굉장히 착하십니다. 어떤 자꾸 하느님이 뭐 벌 주는 것 같은데, 하느님은 착하셔서 웬만한 사람 다 천국에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 천국에 가면은 재미난 현상이 있답니다. 근데 그 천국에 가서도 각 나라별로다가 이제 천국에 이제 등록을 거기 이제 그 접수를 하게 돼 있는데, 한국 여자들이 들어가는 그 접수구는 쫙 길이 밀렸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성형수술을 해가지고서는 원본하고 대조를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대요. 그래가지고서는 하는 게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얼굴을 가꾸지 말고, 진짜로 40이 지나면서부터는 내가 얼굴을 갖고 가는 겁니다. 내가 얼굴을 갖고 나갑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하는데, 자기 강요 중에 한 분이 자기 친구를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내 친구 중에 참 좋은 친구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써달라고. 그러라고. 근데 인터뷰를 이제 해가지고서는 링컨 대통령이 앉아 있는데 들어오더래요. 들어가서 보니까는 떡 보고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강요가 인터뷰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인터뷰를 뭐 할 것도 없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얼굴을 보니까는 평생에 성경 한 구절도 안 읽어본 사람 같더래요. 그래서 내보냈답니다.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거는, 한국과 중국은 얼굴 문화라는, 얼굴 문화, 체면 문화인데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한국에는 뭐 살인자나 뭐 잘못해서 붙잡힌 사람이 TV에 나오면 얼굴 좀 가리잖아요. 미국은 안 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얘기겠습니다. 한국 처녀하고 미국 처녀하고 길을 가지 않습니까? 길을 가는데, 이거 소변이 내렸다고요. 그래서 둘이 헛없이 뭐 급하니까는 그 옆에 가서 소변을 넣는데, 남자가 오는 거라. 그럴 때 미국 여자는 딱 치마로다가 밑을 가리는데, 한국 여자는 얼굴을 가리더랍니다. 이게 체면 문화. 그 체면이니까 제 얘기는 뭔가 하니, 꼴값을 하는 꼴값을 하되, 내가 가꾸는 꼴값을 하라 이거죠. 성형수술 해가지고 꼴값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쌍기역은 뭐냐? 깨입니다. 깨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깨는 여기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니, 불교에서 아주 강조하는 게 지혜 아닙니까? 깨는 지혜 아니면 남을 사기치는 깨가 아니고, 이 깨는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를 얘기는 요새 컴퓨터가 나왔지, 요새 뭐 지식 정보가 홍수같이 나옵니다. 홍수같이 나오는데, 그거를 지혜롭게 요약을 해가지고 내 삶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깊이 얘기하면은 여기 와서 지혜를 얘기하면은 공자 앞에 가서 문자 쓰기 때문에 길게 얘기 안 하는데, 제가 한자를 가지고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식이라는 지자하고 지혜라는 지자가 다릅니다. 가만히 보세요. 재미있죠? 여러분들이 그 지식이라는 지자는 굉장히 무서운 글자입니다. 왜 무서운 글자냐 하면은 그 여러분 쪽에서는 이쪽 왼쪽이 됩니까? 왼쪽에 이 두 가지의 복합어인데 입구자하고 화살 시자입니다. 입구자 화살 무슨 얘기냐 하죠? 이 지식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는 입으로 쏘는 화살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이 입으로 쏘는 화살이 악인을 향해서 쏘면 좋은데 선한 사람을 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해서 이 세상이 알고 있는 이런 지자에다가 그 밑에 날일자가 붙은 지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노 교수님이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 지식이 반드시 지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지혜로 연결되지 않는 지식은 위험합니다.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와서 지혜를 많이 안 하는 게 제가 알기에는 아까 여기 반야심경을 여기서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반야라는 뜻이 지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 얘기는 제가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꿈인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쌍기역은 꿈입니다. 꿈이 뭔고 하니 인생에 꿈이 없으면 그 삶은 끝장입니다. 끝장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나라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60대는 이뻤던 여자나 안 이뻤던 여자나 같고 70대는 배운 여자나 안 배운 여자나 같고 80대는 돈이 있는 여자나 없는 여자나 같고 90대는 전에 희망이 있던 여자나 없던 여자나 같고 90대는 산에 있는 여자나 집에 있는 여자나 똑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희망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즉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희망이 있으면 활기가 있는 거고 나이가 젊어도 희망이 없으면은 기가 없습니다. 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내일로서 지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는 나대로 사고 나면 심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공처가도 이런 희망을 갖고 산답니다. 뭔고 하니 내일로서 지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내를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오늘 부엌일을 하겠다 그런답니다. 그 굉장히 그거는 공처가도 이런 희망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쌍기역의 껄입니다. 껄은 뭔고 하니 남자는 껄껄껄 웃고 여자는 깔깔깔 웃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서 유머를 가지고 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행복해서 웃는 거로 알고 있는데 웃으면 행복하답니다. 그 좀 이상한 얘기죠. 역설적인 얘기죠. 웃으면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상구 박사가 옛날에 하도 얘기를 해서 웃으면 엔돌핀 나오는 건 다 합니다. 근데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억지로 웃는데도 엔돌핀이 나오느냐? 사실 그 질문한테 저는 잘 몰랐는데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다고 제가 책을 뒤져봤더니 억지로 웃는데도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억지로 웃는데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억지로 웃어도 행복해지고 억지로 웃어도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울의대 박성철 교수라고 그분이 그 노인학센터의 소장입니다. 그분이 100세인의 이야기를 냈습니다. 그분이 100세 되는 사람들의 600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게 한국 사람만 인터뷰한 게 아니라 저쪽 미국인이 저 지중해 식당이 유명하죠. 지중해가 하여튼 100세 되는 사람 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양반이 결론이 뭐예요? 장수의 비결이 뭐냐? 딱 하나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가 뭐냐?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근데 그 양반은 그냥 정신과 의사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는데 나는 가만히 조사를 했더니 그거 하나뿐이 아니에요. 전부 유머가 있더라고요. 백세 사람은 전부 유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머가 좋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인류 역사에서 성경에 보면 느무셀란가 그분이 900몇 살까지 살았는데 사실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느무셀라 그 당시에는
사실 인간 수명이 20세밖에 안 됐답니다. 고고학자에 의하면은. 그런데 세계적으로 다 보면 뭐 많이 오래 살다는 많은데 세계에서 공인된 최고 장수자는 불란서 여자 잔느 칼망이라는 여자입니다. 122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제가 정신과 입장에서 보니까 그분이 유모가 있었어요. 세계의 장수 기록자가 유모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독재국가와 자유국가의 차이점이 뭐냐? 저는 딱 그렇게 봅니다. 지도자가 한쪽에는 유머가 있고 한쪽에는 유머가 없어요. 여러분들 독재국가의 독재에 보세요. 유머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근데 민주국가 하는 사람들은 유머가 많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옛날에 그 김동길 교수가 대통령의 웃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 어느 사람이 가는데 산에서 뭘 자꾸 그 산삼 차는 같이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가서 물었어요. 당신 뭘 찾아요? 아, 내가 웃게 하는 약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아이, 그 약을 왜 찾느냐고. 내가 이 웃게 하는 약을 찾아가지고서는 대통령한테 이걸 내가 진상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 진상을 뭐 하느냐고. 대통령이 웃어야지. 그러면 장관도 웃고, 장관이 웃으면 국장이 웃고, 국장이 웃으면 과장이 웃고, 과장이 웃으면 밑에 개원들이 웃고, 그 개원들이 웃으면 밑에 있는 그 가족들이 웃고, 가족들이 다 웃는다 이거니까는 대한민국을 웃게 만들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찾는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책이 판매 금지가 됐습니다. 판매 금지가 됐는데 또 누가 그걸 몰래 사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좌우한 웃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소문 만복내라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 근데 이상구 박사가 하나만 이따 얘기하려지만 지금 제가 얘기할 시간이 없으면 또 얘기 안 할 수 있으니까는 이상구 박사 하도 엔돌핀에서 엔돌핀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호르몬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웃으면은 제가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세포가 60조가 있으면 60조가 있는데 하루에 1조의 그 세포가 다시 재생을 합니다. 1조에 여러분 참고로 얘기 드는데 그 1조의 그 재생하는 시간이 언젠가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재생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이 잘 주무셔야지 좋습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1조가 하루에 재생을 하는데 거기에 불량품이 나옵니다. 불량품이 나오는데 불량품이 몇 개가 나오느냐? 5,000개가 나옵니다. 그 불량품이 뭔고 하니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이걸 굉장히 이상구도 얘기를 안 했는데 암세포인데 그 암세포가 5,000개가 나오는데 그럼 왜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느냐? 그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백혈구의 하나인데 그 세포가 있습니다. 그걸 뭐 영어로만 NK셀이라고 해요. NK셀. 그걸 뭐 NK는 뭔가 하니 내추럴 킬러라고 해서 그 세포가 5,000개의 불량품을 죽여버립니다. 파괴해버립니다. 그 NK셀이나 셀을 웃으면은 이 웃음으로써 NK셀이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됨으로써 그 5,000개의 암세포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보고가 많이 있어요. 암에 걸렸는데 완전히 웃음 치료만 해가지고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엔돌핀 플러스 NK셀이 나온다는 걸 알아주시면은 여기 오신 본전을 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쌍기역이 있는데 쌍기역이 뭐냐? 꺼리에 꺼리인데 무슨 꺼리냐? 일거리, 할거리, 먹을거리, 꺼리가 있어야 됩니다. 행복하면 꺼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꺼리를 그냥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 뭐 할까 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나쁜 일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만약 도둑질을 하고 뭐 살인이나 하는 사람이 살인하고서 쫓기다가 경찰한테 쫓기다가서 그만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놈이 저승에 갔습니다. 저승에 가는데 어디서 천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상하거든. 아니 내가 평생에 나쁜 짓만 했는데 왜 천사를 만났나 해가지고서는 천사가 뭐라는 거 아니 내가 기왕에 왔으니 네 소원을 다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얘기하라고. 아 그러라고.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아주 왕창 좀 달라고.
평생 먹어달라고. 그 돈이 막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돈을 실컷 썼지. 그 다음에는 맛있는 음식을 좀 시켜달라고. 맛있는 거 실컷 먹었지. 남자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쁜 여자도 좀 보내달라고. 이쁜 여자가 다 보냈다고. 다 하고 보니까는 그 다음에 또 없어지더라고. 뭐 할 게. 심심하거든. 심심하다 지루하고 할 게 없으니까는 가만히 앉아서 먹고 뭐 하는 것도 그것도 시간 문제죠. 오래 하면 지루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 천사한테 가가지고서는 내가 할 일 없이 가면 오래 있으니까 지루하니까 좀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모르는 걸 여기서는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그 지루하게 또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주 지겹더라고. 뭐 이쁜 여자도 싫고 다 지루해가지고서는 뭐 다 싫어가지고서는 에이 천사한테 가서는 내가 차라리 내가 지옥으로 가고 싶다고 날 지옥으로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그 천사 얼굴이 악마로 변하면서 여기가 지옥이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는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일거리가 있어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쌍기역 뭐냐? 쌍기역은 그 다음에 꾸는 꾸러미입니다. 꾸러미.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여기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 거리가 있고 뭐 꿈이 있고 뭐 다 있어도 꾸러미 돈꾸러미가 없으면 안 됩니다. 돈꾸러미 있어야 돼요. 돈꾸러미. 뭐니 해도 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우리가 어렸을 때도 사실 돈이 필요하긴 했지만은 돈이 행복에 미치는 그 개념이 점점 세월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달라지는 1960년대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돈이 좋기는 하나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는 돈이 삶에 매우 중요하다. 1980년대는 그래도 돈이 우리 인생의 90%를 차지한다. 1999년도에는 어떻게 된 거 아니? 돈이 삶의 전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1968년도 미국 대학생들한테 설문했습니다. 결국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삶의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돈이 목표라는 사람이 40%밖에 안 되고 의미가 있는 삶이 83% 썼습니다. 근데 30년 후에 다시 물어봤더니 반대가 됐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거의 80%가 되고 의미 있는 삶이 40%밖에 안 됐으면 그러니까 돈이 우리 삶의 행복의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제가 벌티모어의 선지에 2, 3년 전에 난 걸 거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행복에 필요한 최소의 돈이 그 당시에는 8만 불로 남았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은 한 10만 불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2만 불 분 사람하고 4만 불 부는 사람하고는 4만 불 부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4만 불 부는 사람보다는 8만 불 부는 사람이 행복한데 10만 불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게 별 차이가 없다니 10만 불 부는 사람하고 20만 불 부는 사람 20만 불 부는 사람하고 50만 불 부는 사람이 행복 지수가 거의 같답니다. 이제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다 쌍기역인데 마지막에는 그냥 기역인데 그건 뭐냐면은 기역은 뭐의 약장관이 건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 있고 다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오고 그러면은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건강의 7계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의 7계명. 건강의 7계명은 이것만 외우세요. 다만 생각 바꾸기. 다만 생각 바꾸기인데 그건 첫자만 다 쓴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건강 7계명 해가지고서 1, 2, 3, 4, 7 하는데 다만 생각 바꾸기 하는데 그거는 짧은 글짓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세요. 다는 뭐냐? 다는 무슨 약장관이 다동 많이 움직이라는 겁니다. 다동. 그 다음에는 다면 충분히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다식 충분한 휴식을 하고 중요한 건 접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끈 접촉 관계를 많이 하라는 것 등등 그러는 게 다동, 다접, 다식, 다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몽관이 만족하게 살라는 겁니다. 만족은 무슨 뜻인 거 아니? 긍정적으로 살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요거는 시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설명 시간이 없으면 더 자세한 건 빼겠습니다. 그럼 생은 뭐냐? 생각 바꾸기입니다. 생각 바꾸기. 생각 바꾸는데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참 이게 힘들어요. 생각을 바꾼다는 게.
근데 생각 바꾼다는 게 왜 힘든 거 하니, 제가 하나 예를 들려. 소동파라는 사람이 대나무를 그리는데 빨간 물감으로 대나무를 그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미쳤어? 대나무를 빨갛게 그리느냐고. 그러니까 소동파가 쓱 쳐다보더니 그럼 당신은 그 검은 소나무를 봤나? 전부 저 대나무를 검게 그리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검게 그리는 대나무는 괜찮고 빨갛게 그리는 대나무는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다른 방향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기 오신 본절 빼라는 얘기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질병 하는데 요새는 질병이라는 걸 그냥 질병을 하지 않아요. 뭐라는 거니? 습관성 질환이에요. 습관성 질환이라고 앞으로 얘기할 때 습관성 질환이라고 했어요. 왜 습관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10% 내지 20%는 유전에서 오지만 10% 내지 20%는 유전에서 오지만 80% 내지 90은 습관에서 옵니다. 그래서 요새는 습관성 질환이라고. 왜 이게 중요한 거 아니? 내가 병을 안 내가 유전이 없다면은 습관만 잘하면은 병을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유전성이 아니라면은 내 습관을 고치면은 병이 낫거나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생각한데 이제 각이 뭐냐면, 각은 각성이라는 각성. 각성하는 뭘 각성하니? 내가 지금 질병을 있는데 왜 질병이 생겼나 각성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폐가 나쁘다. 폐가 나쁠 때는 담배 많이 피워서 나쁘면 담배를 끊든지 줄이고, 내가 간이 나빴다면은 술이나 많이 마셔서 간이 나빴다면 술을 줄이든지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 요새 콜레스테롤 지방이 높은 사람이 많은데 그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삼겹살을 너무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많다면 삼겹살을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성하라는 각성.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 각성이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각성하라는 게 꼭 질병만 아니라 내 삶에도 한번 각성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금 5분 남았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바죠, 바. 바 나오는데 바는 뭔가 하니? 바른 자세. 바른 자세인데 바른 자세라는 거는 신체적인 몸의 바른 자세도 되고 정신도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른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운동하면 돼, 운동으로서 바른 자세를 하게 되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좀 걸을 때 좀 꼿꼿하고 허리를 피는데, 허리를 피는 게 왜 좋냐? 우리가 숨을 쉴 때 허리를 피면은 이 폐 호흡이 더 잘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허리를 굽히면은 폐에 들어가는 그 공기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선영 박사님이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바른 자세를 하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고 정신적으로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건 제가 여기서 하기면 안 되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정신적인 바른 자세는 불교의 8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불교 신도 하시는 분들은 8정도를 읽어보시면 바른 자세가 나옵니다. 즉,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꾼데, 그 다음에 이제 꾼데, 생각 바꾸는데 꾼데. 꾼은 무슨 약자냐? 꾸밈 없는 밥상입니다. 꾸밈 없는 밥상.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진수성찬을 차린 황제 밥상이 아니고 소박한 꾸밈 없는 밥상에 하라는 겁니다. 뭔가 하니? 요새 신문 보고 뭐 이야기 들어보면 막 별별 좋은 음식이 약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음식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잡곡, 채소, 과일, 생선,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자기 의사가 권하는 거를 더 드시든지 보조식품 하든지 되지, 그 이외의 것을 자꾸 떠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성이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2000몇백 년 전에 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한국의 장수 비결이 하나가 또 안 나와요. 뭔가 하니? 하도 쓸데없는 약들을 많이 먹으니까 장수의 비결이 뭐냐? 쓸데없는 약을 안 먹는 게
장수 비결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다가 기가 하나 남았는데, 기는 기분 좋게 사는 겁니다. 기분 좋게 사는 건데, 기분 좋게 사는 건 제가 다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껄껄거려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다가 결론을 내면 이렇습니다. 결국 이거 우리 정신과하고 불교하고 통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한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불교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왜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까? 석가모니께서 그 저희 생사병로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석가모니께서 집을 나가신 게 출가인데 우리가 나가면 갖춰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그 분명해서 쓸데없이 집 나가지 마세요.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행복, 불행, 스트레스 다 이거는 마음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일체유심조,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익한 내용으로 열띤 강연을 해주신 김명기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건강이나 어떤 이런 지혜를 얻는 이런 행복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시면 오늘 기탄 없이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김명기 박사님 잠깐 인사 한 말씀 잠깐 듣고, 아까는 공식적인 자리였잖아요. 강연하시고 또 그러셨을 텐데 지금은 편안한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합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거는 제가 여기 와서 저는 절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처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를 오게 해주신 부처님께 다시 감사를 드리고, 또 저를 여기에 오게끔 해주신 예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웬만하면 그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럴 텐데 가만히 기도하니까 가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성원 스님이나 여기 스님께서 다른 신도를 여기서 데려다가 강의를 하자고 해도 신도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님이나 여기 신도 되시는 분들이 내 종교가 아닌 사람도 여기 오게끔 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그 너그러움이 그 굉장한 겁니다. 그 너그러운 마음씨와 열린 마음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동양정신문화 연구회 회원들이 전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들이 다수인데 종교의 벽을 넘어서 열린 마음으로 이로인데도 여기 오신 거는 그 너그럽고 열린 마음에 다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빠뜨렸는데 하나 아까 얘기 안 한 거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교나 철학이 물론 행복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행복에 대한 행복까지는 끌어왔는데, 예를 들면 보통 사람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받는 인상은 종교가 고통을 해소하는 거, 고통을 이기는 쪽으로 다 치우쳤습니다. 일반 사람들 볼 때. 그리고 행복보다는 그쪽 치우쳤고, 행복까지 이끌어주는데, 이게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라고. 지금까지 행복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행복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5년 전에 행복을, 행복 지수가 5이다. 그러면 5년 후에도 행복 지수가 5이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무슨, 그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생겼는데 바로 그게 파지티브 사이콜로지입니다. 긍정심리학. 그걸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긍정심리학은 뭔고 하니, 우리가 먹고 살기도 좋고, 우리가 옛날에 밥 먹기 힘들 때는 음식이 없으면 불행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다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적으로 더 평평해졌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에 50년 전보다 지금 우울증 환자가 10배가 늘었습니다. 10배가 늘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20세기는 불안의 시대라고 하는데 21세기를 우울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경제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느냐. 그것도 하나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을 어떻게 취급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긍정심리학이라는 게 1988년도 제가 알기에는 하버드에서 시작하는데 그분들이 관심이 드는 게 바로 그겁니다. 행복한 사람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5년 전보다 내가 더 행복해져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시지만은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져야 돼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더 큰 행복보다도 이제 그걸 측면에 따라서 다른데 정신과에도 보면은요, 이 정신과의 목적이 뭔가 하니 첫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 다음에 더 행복하게 하는 건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과나 철학이나 종교가 고난을 극복하는 데 치중을 했지 행복한 데까지 끌어왔어요. 행복하게 끌어왔는데 그럼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까지는 우리가 심각하게 연구를 안 했다고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이 뭔가 하니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자. 그게 바로 긍정심리학이 그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생겼는데 그분들이 생각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할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먹고 살기 좋고 우리가 편리한데 왜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영국이 50년 전에 비하면은 경제적으로 3배가 더 발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다가 3배가 더 좋아졌는데 행복한 사람들이 숫자가 더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어 50년 전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50%가 넘었는데 지금 와서 해보니까는 행복한 사람이 30%밖에 안 돼요. 이게 뭐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긍정심리학이 나와가지고서 지금 공부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은 행복해야 되고 행복한 사람은 더 행복해야 되다. 그거를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자꾸 제가 깨달은 걸 말씀 많이 드리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에서 백문이 불여일견. 근데 백문이 불여일견 뭐 일견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일견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백견이 불여일각. 100번 우리가 봤어도 깨달은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 깨달으면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백각이 불여일행입니다. 그러니까 100번 깨달아도 행동이 없으면 뭐 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건강에 대해서 뭐 7계명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제가 한말로 얘기하면 건강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는 거를 실천하면 돼요. 여러분 건강 다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실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은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질문은 제가 조금 이따가 받도록 하고요. 우선은 첫 번째 저희 열린법회 때 강연을 해주신 우리 노영찬 교수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늘 잠깐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리기도 해서 같은 사람이 너무 자주 나오면 별로 인기가 없는데 오늘 와보니까 이번 열린법회가 훨씬 더 지난번보다 활기가 있고 또 사람도 많이 나와서 제가 마음에 질투심이 좀 생깁니다. 좋은 의미의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열린법회가 더 일취월장 장성해서 정말 우리 이 지역에 큰 공헌을 하는 좋은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연화정사 쪽에서 고문을 맡고 계신 홍순성 거사님 잠깐 모셔서 잠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니까는 우리 자식들을 보는데 이제 생활 여건은 우리가 미국 왔을 때도 훨씬 나아졌잖아요. 근데 플레저하고 해피니스를 구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얘네들이 해피니스를 추구한다면서 내가 보기에는 플레저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해요. 그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그게 조금 좀 다르다고 보는데 누가 옛날에 정말로 평생 동안에 행복한 시간이 몇 시간이냐 그거를 누가 옛날에 연구를 해봤는데 행복하다는 사람을 가봤더니 행복하는 순간이 평생에 2시간밖에 안 됐답니다. 그건 책에서 봅니다. 책에서 봤는데 2시간밖에 안 되는데 즐거운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즐거운 거를 사실 조금 차원 높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노 교수님이 잘 하시는데 즐거움에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외적인 즐거움하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 이제 외적인 즐거움은 뭔가 하니 내 아들이 하버드에 예일 대학에 합격됐다. 그게 즐겁죠. 그러니까 누구 친구하고 지금 술 먹기 즐겁죠. 근데 이제 그런 즐거움은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행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 내적인 게 제가 말씀드리기 좋은데 불교나 기독교나 진짜로 즐거움은 속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속에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불교는 그 깨달음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깨달은데 제가 좋아하는 시가 오도송입니다. 그 스님들은 잘 아시지만은 딱 득도를 하실 때 탁 나오는 게 거기서 그 깨닫는 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다가 즐거움인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행복으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움은 조금 다른데 즐거움은 상당히 일시적인 거고 외적인 거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한문에도 우리 노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즐거울 낙자는 그건 외부적인 거고 열은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행복하고 기독교인이 많지만은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장 예수가 위대한 시인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상당히 시점입니다. 시하고 행복하고 열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즐거움은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인 거고 외적인 거 많고 행복이라는 거는 어떤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 자기가 깨달음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문제는 저보다는 노 교수님이 더 설명을 잘 하실 것 같아서 노 교수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어려운 것만 자꾸 저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참 좋은 질문이거든요. 플레저라고 하고 해피니스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지금 김명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플레저라고 해서 상당히 이게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해피니스는 long lasting, 이게 오래 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간이 플레저를 자꾸 찾으면요, 그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즐거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플레저를 더 추구하게 돼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데 그게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더 물을 찾는 거예요. 그게 플레저 가지는 성격입니다. 플레저는 항상 자기가 satisfy, I'm now happy. 그런 순간에 또다시 I'm seeking further pleasure. 플레저는 항상 그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플레저의 위험성은 그게 이제 사람이 만약에 마약을 해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또 중독성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채운 걸로 생각하지만 더 큰 욕망이 또 생기는 게 그게 플레저의 기본적인 네이처 그래요. 그러나 해피니스는 그렇잖아요. 해피니스는 자기의 한계 속에서 자기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게 만약에 자기 한계 속에서 영어로 하면 self contentment, I'm content myself. self contentment가 해피니스예요. 해피니스는 어떤
외적인 크라이테리언이 있는 게 아니고 inner criterion. 자기가 바깥에 내가 50만 불 그거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해피니스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capacity 가운데서 self contentment, 자기가 만족을 찾는 사람이 그게 지혜고 그게 깨우침이에요. 이 불교의 가르침도 사실 불교의 가르침이 간단한 건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냐. 달마, 둑과 그 부처가 네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선 뭡니까? 사선계 그 Four Noble Truths. 그게 제일 처음이 뭡니까? 둑과 인간의 그 고통의 문제를 제일 어느 종교보다도 불교가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고통을 우리가 고통에서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고 이제 벗어나느냐.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객관적인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규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속으로부터 자기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저는 결코 자기가 자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플레저는 또 동시에 또 더 많은 플레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물을 마셨으면 이건 이제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야 되는데 목이 더 마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플레저가 가지고 있는 아마 기본적인 문제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아까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서는 제가 생각할 기회가 없어가지고서는 노 교수님도 살짝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세 가지를 더 제가 생각했는데, 근데 누가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를 냈는데 누가 더 행복하냐니까는 즐거운 시간이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하더래요. 그러니까 즐거움하고 행복하고 거의 비례해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한 가지는 진정한 행복은 뭐냐? 플레저하고 다른 게, 플레저에는 의미가 없어요. 뭐 큰 의미가 없죠. 있긴 있지만 큰 의미가 없고, 해피니스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하버드에서 긍정심리학의 그 양반들이 행복의 6계명을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를 딱 잡으라면 그겁니다. 즐거운 일을 하면서 의미가 들어가는 게 제일 행복하답니다. 딱 한마디로 즐거운, 자기가 좋은 거를 하면서 의미가 들어가는 거. 의미가 안 들어가면 플레저가 되는 거고, 의미가 들어가면은 해피니스가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그 정신과에서 최고의, 아까 말씀드렸죠, 고통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행복까지 올라갈 때는 제일 마지막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성화되는 겁니다. sanctification. 성화가 되는 겁니다. 성화가 될 때 진정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노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거 갑자기 당황하는데 제가 그거를 생각해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한테 노 교수님 오시면, 노 교수님 안 오시면 제가 맥을 못 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못 뵀지만 이번에 오신 그 내빈분들 중에 한 두 분 제가 모셔서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없어지셨네. 이선명 주. 그러면 제가 순서를 바꿔서 워싱턴 무역협회 전 회장이신 오충렬 회장님 잠깐 모셔서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어떤 걸 하셔도 좋습니다. 예. 아니요. 예, 이거 제가 한 10년 만에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사실 여기 아시는 우리 신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전에 보림사가 있기 전에, 보림사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기 박사님 제가 도덕경 할 때 처음에 같이 우리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노영찬 교수님 참 훌륭한 말씀 많이 제가 이제 강의 들었는데, 저는 이제 무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을 쭉 해오다가 제2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로스쿨을 6년 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UC 버클리 로스쿨을 이제 작년에 졸업했고요. 그래서 우연히 그 신문에 이제 우리 김명기 박사님 그 강연이 있다 이래서 보니까 이제 또 뭐 듣지 못했던 절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전화드렸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만나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명기 박사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드리면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강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한인들이 저는 이제 좀 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인은 말이에요. DNA를 바꿔야 되겠다. 왜 남을 모함하고 음매하고 욕하고 끌어내리고 그 정신 분석학적으로 어떤 이면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 질문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한국의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누구냐? 옆에 집 남편입니다. 그 한국에서 이 차를 사는 이유가 뭐냐? 옆에 사람 때문에 차를 산답니다. 그리고 한국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누구냐? 엄친합니다. 엄마 친구 아이들. 한국 사람들은 남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까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까 노 교수님 말씀하신 행복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뭔가니 옆에 사람보다 내가 행복할 때 행복하답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너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다는 거. 제가 전 미국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런 얘기는 안 됐지만은 어느 국제 결혼한 그 여자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 국제 결혼한 그 미국 분들하고 사실 때 이혼하는 방법이 간단하대. 남편한테 간섭하면 되네, 간섭하면. 미국 사람들은 간섭을 서로 안 합니다. 남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미국 속담이 있는데, 가십 있잖아요. 가십 stops at wise men. 그러니까 가십이라는 걸 이게 돌고 돌다가서 현명한 사람한테 가서 이게 딱 멈춥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거 왜 그런지 남한테 관심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한테 관심이 많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이 없고. 제가 예를 들면은 그 한인에도 관계를 했는데 분명히 미국 사람들하고 할 때는 간단합니다. 서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트레이닝 받을 때 그러면서 제가 산부인과를, 저는 정신과를 봐서는 성골이 아니라 진골입니다. 이거 처음부터 정신과를 한 게 아니고 산부인과를 했는데 제가 산부인과 트레이닝을 사실 더 잘 받았어요. 뉴욕에서 그것도. 거기서는 막 싸움을 합니다. 늘어지니까 이게 맞네 저거만 해서 딱 안 된다. 교과서를 펴보자. 교과서를 딱 펴서 나오면은 모든 논쟁은 끝납니다. 거기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교과서를 펴도 자기가 잘했다고 우긴다고 끝까지.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은 제가 직접 교회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총회를 하는데 목사가 분명히 교회 법규에 없는데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법규에 없으니까 안 됩니다 했더니 성경을 채우면서 성경이 있다고 울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보는 건 한국 사람들이 남한테 너무 관심이 많아요. 남한테 너무 관심이 많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와가지고서 미국 컬처를 좀 배워야 돼요. 미국 사람이 좋은 걸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자기식으로 하고 미국 사회가 엉뚱한 것 같지만은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잘 짜여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죠. 이제 밤에 정신과에서 당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환자가 변소에 갑니다. 변소 가서 환자가 잠자다가 가보니까는 조금 졸리니까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그걸 환자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간호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넘어졌는데 아무리 이상 없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간호사가 그거 다 그 내막을 씁니다. 어떻게 하다가 다 써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밤 당직하는 의사를 불러가지고 그걸 또 환자를 보게 합니다. 문제가 있나. 굉장히 까다로우면 의사가 와가지고서는 밤에 자다 말고 와가지고서 그걸 또 봐야 됩니다. 그러고서는 이상이 없다고 해지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분석을 합니다. 왜 이 환자가 넘어졌느냐. 그렇게 굉장히 까다롭으니까는 미국 사람들은 제가 그래요. 다른 사람의 상당히 개인주의가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름에도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은 겨울 옷을 입고 다닐 수 있고 겨울에도 여름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도 이렇습니다.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 옛날부터 그 남의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서는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 사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추기경이 되는데도 어떤 데는 남이 잘못됐다고 할 때 남이 잘돼 할 때 속이 시원하더래. 그 굉장히 그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실 남이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남이 잘 되는 것보다 안 될 때 속이 시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 한국 사람들에서 다른 데도 좀 많지 않나. 잘 모르지만 이것도 노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남기는 게 좋죠. 예, 노 교수님 지금 수박 잡수고 계셔가지고 편안하게 잡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또 저희 부회장님 한 분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최필구 거사님 모셔서 잠깐 마이크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뵈니까 기쁘고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연화정사를 위해서 열심히들 노력해서 큰전 만들자고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드리고 너무 짧게 하셔가지고 지금 다시 왔어요. 그러면 제가 저쪽에 계신 한 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지만 한 분 어렵게 와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섭 선배님 잠깐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1957년부터 미국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몹시 감명 깊은 바가 많습니다. 내가 고백을 하나 하자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절에다 팔아먹었어요. 어렸을 때 절에 다니던 생각이 나서 기쁨과 눈물이 지금 내가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미국에서 살다 보니 말도 서툴어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법당, 현대 건물 안의 법당을 보니 무언가 가슴 깊이 감동받는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 박사님의 강의도 감명 깊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뵙게 보니 감개무량한 바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오래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를 잡으시는 분들은 다 말씀을 잘하시고 유머러스하게 다 말씀을 잘하세요. 정말로. 예, 그러면 이번에는 순서를 좀 바꿔서요. 우리 김명기 박사님 오늘 훌륭한 강연해 주셨는데 평소에 질문하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김명기 박사님께 한번 뭔가 물어봐야 되고 여쭤봐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손만 들어주시면 제가 그 자리로 마이크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고 미국에 온 지 지금 6개월도 안 되는데요. 저기 이 정신과에 관심이 많은데 그 미국에서는 그 불교 그 수행을 통해서 정신 치료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40% 정도가 불교 수행을 통해서 정신 치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불교 수행과 정신 치료가 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지, 그리고 우리 그 불교에서 그 중심은 고진멸도거든요. 결국 고통으로 시작해서 도로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도라는 거는 수행을 의미하거든요. 수행을 통하면은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그 행복이라든가 즐거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 즐거움이라는 쾌락이라는데 쾌락되는 고통이 오기 때문에 별로 추구하지 않고 그 가슴 속에 항상 잔잔한 기쁨을 간직하는 거 그거는 수행을 통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사실 많은 수행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정신과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좀 미국에서는 이 불교다 그러면은 전부 수행 맹상하는 거를 불교다고 생각하지 이 다른 거를 맹상을 많이 하고 해요. 그리고 그 불교성 맹상을 통해서 정신 치료를 많이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40%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편화되지만 한국에서는 정신과 의사들이 불교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요, 그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한국 환자가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 무슨 정보계통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괜찮게 살았어요. 이분이 그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서는 그 두 부부가 자식을 미국에 와가지고 중학교에 넣었습니다. 중학교는 얘가 적응을 못해가지고서는 영어도 못하니까 애들이 자꾸 걸리잖아요. 걸려가지고 결국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그 의사가 불교식으로다가 많이 치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편화됐고 사실은 정신과하고 불교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게 우선 석가모니께서 출가하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생사병로 사실 수수했습니다. 인간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수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선 낳자마자 울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내 울음으로 시작해서 남의 울음으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래서 한국에 그 개통처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아이고, 이 힘든 세상 힘들게 태어나서 힘들게 살다가 힘이 딸려서 가는구나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니 결국 불교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선 그 고통을 극복하자 이게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 가장 그 불교의 그거 아닙니까? 정신과에도 그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거는 결국 좋은 방법 하나 잃어버리는 건데 그 불교에서도 아마 그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잃어버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잃어버리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냥 잃어버려요. 그냥 영어로 말하면 서양 사람 그거 많이 쓰죠. Forget it.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억지로 잃어버립니다. 억지로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좀 다르고 아까 말씀대로 이 불교하고 특히 동양 사람들은 제가 알기에는 한국에서 조금 이름 있는 정신과 의사들은 불교 공부 다 합니다. 제가 알기엔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에 저도 사실은 이런 말씀 드렸지 안 됐지만은 저도 그 예수를 믿지만은 저 집에 가보면은 이 기독교 책보다 불교 책이 더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정신과 의사지만은 불교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극복하는 데는 기독교도 좋지만 그러니까 저는 양쪽을 다 쓰죠. 기독교하고 불교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사실 불교가 그겁니다. 정신과가 사실 어떤 면에서 불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강사님께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다 아세요? 저쪽에 계시네요. 네, 자 가겠습니다. 저는 들까 말까 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뭐 명답이 없으실 줄 알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살면서 그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고 그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사는데 저희가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그 오는 고통에서 어떻게 제일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묘책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이 어둠이 있을 때 여기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촛불을 켜면 됩니다.
그 문예인관이 자꾸 그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즐거운 일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그 고통이 없어지지 않나, 저는 그런 방법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다가. 그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바쁜 벌은 근심할 틈이 없다. 그게 바쁜 벌은 근심할 틈이 없다 그러죠. 이거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 뭐가 있었던 거 하니, 그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그 절구하고 그 맷돌을 새 거를 만들어 줍니다. 새 걸 만들어 줄 때 아주 질이 좋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거를 하면서 그 시간을 오래 끌라고. 좋게 만들면 시간이 안 되거든요. 옛날에 시골에서 그 집에서는 그 오락 기구라든가 오락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지 시간이 나면은 자꾸 근심 걱정을 하고 안 되니까 그렇게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쌀을 빻지 않았으니까 쌀을 빻을 때 그 쌀이 아주 백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가서 쌀 한 말에 한 줌에 그 까지 않은 걸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은 그 며느리가 밥을 지을 때 그걸 골라내느라고 시간이 또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근심할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스트레스는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쵸? 이쪽에 잊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개가 그 뼈다귀를 물고 있지 않습니까? 개가 삐고 있을 때 그 뼈다귀를 뺏으려고 그러면 절대 못 뺏습니다. 개가 되묻습니다. 그럴 때 옆에다 스테이크를 하나 싹 놓으면은 그 뼈다귀는 던지고 스테이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방법을 쓰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싸움하지 말고.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이요. 다들 뭐 훌륭하셔가지고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사회를 봐주신 제가 이진아 보살님 모셔서 가장 젊은, 저희 절에서 가장 젊은 친구분 중에 한 분인데, 이진아 보살님 모셔서 잠깐 어땠는지 또 질문할 게 있는지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떨결에 사회를 맡게 됐는데 오늘 하루 저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뭐 부탁하실 거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오늘 강의한 거 녹화된 거 꼭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이제 곧 이제 마쳐야 하는데요. 그래도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 자리에서 한 분 정도만 제가 질문을 더 받거나 아니면 김영기 박사님께 질문 드려도 좋고 또 딴 분들한테 질문 드려도 좋고 느낌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계세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누구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정진남 거사님 잠깐 모셔서 마지막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 한마디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오늘 저기 그 김 박사님 저 강의 진짜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불교에서 이렇게 이론으로만 듣다가 실질적으로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 듣고 생각한 거는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아까 박사님 말 맞다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복이 행이다 불행이다 생각할 때 이 밖에서 행복을 추구하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서 내가 행복을 찾는 데는 거는 내가 밖의 상황을 갖다가 내 이미지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내 똑같은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 그걸로 바뀌면 그게 결국 아까 저기 즐거우면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마지막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그 상황이 행복이 더 불행이라는 거는 외부 조건 내부 조건
사람들이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다 보니까는 항상 불평하고 불안한데 그 상황을 갖다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자세 똑같은 이럴 때 내가 상대방을 바꾸질 않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바꿔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받았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안정되면 그게 행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그게. 예. 사실은 우리가 또 외부적인 것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닥터 지바고를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닥터 지바고를 읽어볼 때 그러한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는 사실은 아무리 내가 수양이 되고 행복을 찾기 힘듭니다. 잘 모르지만 그 북한 실정을 요새 매스컴으로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행복 찾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은 웬만한 미국의 이런 상태라면은 자기 마음에 달렸다 그겁니다. 왜 저가 가끔 벌티모어 지역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인데 미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주의 하나가 메릴랜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조건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죠. 예를 들면은 아까 지옥 천당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 천당이 두 군데가 있고 천국이 두 군데가 있고 지옥도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녹화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는 거 아니? 천국이 두 군데가 있는데 아주 천국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재미없는 천국이 있고 재미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재미없는 천국은 뉴질랜드. 그리고 재미있는 천국이 미국입니다. 그러면 지옥도 두 군데가 있는데 지옥도 두 가지 종류예요. 재미없는 지옥이 있고 재미없는 지옥이 있고 재미있는 지옥이 있는데 북한은 재미없는 지옥이고 남한은 재미있는 지옥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우리가 외부 조건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은 웬만한 조건이라면 자기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하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들고 싶지 않은데 그건 누구나 얘기하는 거 아니까 물이 여기 컵이 있는데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다른 거 아닙니까? 보고서는 물이 참 반이 있다. 한 사람은 반이 비었다. 결국은 웬만한 조건이라면 자기 마음에 달렸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조건이라서. 정신병도 그겁니다. 우리 정신병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아까 말씀대로 인생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인생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가 24시간 우리한테 쭉 오지만은 내가 그 스트레스를 막는 그 방어 기전이 나한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의식적으로 하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방어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정신병이 걸리고 안 걸리는 겁니다. 같은 스트레스보다 어떤 사람은 끝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병이 걸리거든요.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면 자기한테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양으로 다 가는 거죠. 수양으로서 결국 행복, 불행이 결정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요. 그러면 김명기 박사님께 지금 스님 저쪽에 계시니까 김명기 박사님께 제가 먼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 말씀 있으시거나 그런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게 사실은 인생이라는 게 따지게 보면은 내 마음의 장난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식으로 말씀드리면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들이셔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암스님 모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 열린법회가 이렇게 너무 성황리 이렇게 잘 진행돼가지고 마음은 기쁘긴 한데 한편으로는 제가 마음이 무거운 게 너무 불교적인 말씀들을 너무 많이 잘해주시고 또 많이 말씀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제 자리가 좀 위태로워지네요. 예,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한번 교회 한번 가가지고 저도 한번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저희 인터페이스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교차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게 사실 이곳 이외에는 다른 곳은 찾아보기 아마 힘드실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시는 자리고
또 매달 저희가 사실 격주로 좀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첫 달에 그 노영찬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강의가 너무나 인기가 좋아가지고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매월 또 우리 또 이번에 교수님 또 모셔가지고 이렇게 또 강의를 또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능하면 매월 이런 기회들을 만들 예정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 또 관심 가져주시고 주위에도 또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스님 말씀에 따라서 제3차 열린법회가 다음 달 9월 18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제4차 열린법회가 10월 23일 날 한국에서 김경호 선생님 모시고 사경 관련해서 강연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것으로서 오늘 제2차 열린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